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발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북막! 네, 오늘 저희가 유쾌하고 의미 있는 토크를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바로 남북 농업교류 사업에 열정을 바치고 계신 분인데요. 바로 김기형 사무총장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남북 간의 교류 사업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 농업교류, 이게 어떤 취지로 시작된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작년부터 한반도의 통일 정세가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열망과는 틀리게 뭔가 많이 진척될 것 같았던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좀 지체되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나서서 뭔가 교류의 물꼬를 터보겠다. 즉 쌀부터 통일하자라고 하는 네. 그러한 농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사업이 바로 농업교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 트랙터 품앗이 사업이라고 하던데 네. 품앗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품앗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어떤 품고 앉는다. 품앗이라고 하는 것은 품은 일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네. 아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네. 교환한다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일손을 서로 이제 교환한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품앗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들을 좀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네. 트랙터가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다. 전 서울에서 감이 안 태어나서 와요. 그래서. 절대로. 현재 네. 뭐 한 대당 5천만 원 정도. 그렇습니까? 물론 좀 큰 기종은 네. 1억 5천, 2억. 와. 그렇게 비싼 거였어요? 예, 몰랐습니다. 고가입니다. 아니 뭐 외제차 이런 거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러네요. 네. 5천만 원부터? 네, 전에 와. 가서 딱 농록길에 차를 몰고 가다가 네. 트랙터가 딱 막았어요. 네. 네. 뭐 트랙터가 이제 차 이거 비싼 차를 막고 그래? 응. 사실은 그 예제차보다 더 비싼 게 트랙터입니다. 저희들이 피해가야 되군요. 저희가 이제 외제차 뭐 옆에 비싼 거 있으면 좀 조심하잖아요. 피해가잖아요. 트랙터 보면 이제 바로. 야 저거 비싼 거야 조심해. 네. 농민들에겐 상당히 커다란 자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통일 트랙터 100대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그 소떼 방부 98년 사건. 정주영. 네, 98년. 네. 네. 당시에 민간인이 공식 절차를 밟아서 판문점을 넘어간 어떻게 보면은 남북 교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놀라운 장관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진짜 옛날 장면 같네요. 경찰차 보세요. 옛날 경찰차야. 오. 저 소들. 네.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던 그런 장면이라면서요? 그렇죠. 외신들도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 장면을 많이 찍어서 네. 외신들이 많이 보도를 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저 줄지어 있는 거 보세요. 와. 한꺼번에 500마리가 간 건가요? 6월에 500마리가 갔죠. 네. 10월에 또 501마리. 501마리. 예. 네.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한 마리는요? 500마리다 내지는 1000마리다. 딱 뒤가 끌어지는 숫자는 네. 뭔가 좀 단절된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죠. 맞아요. 뭔가 네. 깔끔하게 한 마리 떨어지니까. 하면은 이 한 마리가 과연 뭐지? 음. 여운이 남죠. 맞아요. 아. 네네. 사실은 이유를 기약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 정주영 그때 명예회장이 네. 일회성이 아니고 이후에 계속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소떼 방북이 당시에 남북 관계를 완전히 바꿔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정말 그랬죠. 진짜 2차 방북 때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주영 명예회장의 숙소로 찾아왔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찾아왔군요.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거기서 했다고 그래요. 즉석에서 그 네. 자리에서요. 예. 오. 네. 그것이 실제 이제 이후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이어졌고 네. 또 남북 합작의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경협 사업으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네. 그 방북 소떼 방북이 정말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통일 트랙터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트랙터 100대를 마련 중인데 예. 몇 대나 모였나요? 비밀인데요. 비밀이에요? 비밀이니까. 그럼 예, 일단 현재 네. 한 40여 대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40여 대. 네. 외제차보다 비싼 트랙터 100대 어떻게 모는 거예요?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이 후원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아, 후원까지도.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통일쌀 판매 사업이라고 해서 뭐 10kg를 사면은 네. 실제 구매한 분들한테 5kg 보내드리고 아. 5kg는 그분 명의로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 아. 뭐 이런 방식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만약에 의지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통일쌀 가져왔습니다. 이따 구매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 집 쌀을 통일쌀로 바꾸겠습니다. 네, 되겠네요. 네, 당장. 아, 맞아. 엄마한테 물어보긴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모종을 해야 되는 이제 계절이 4월, 5월 이때인데 벌써 다음 달에 4월이에요. 네. 네. 과연 북한에 제 시기에 보낼 수 있을까? 이것도 참 걱정이에요. 예, 현재의 조건으로서는 뭐 바로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대북 제재가 우리 앞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남북만 뭐 합의한다고 이게 바로 되는 문제가 좀 아닌 그런 조건 속에서 좀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오늘이다 내일이다 뭐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네. 이 통일 트랙터가 분단의 섬을 넘어서 네. 네. 금강산에 가고 음. 그 트랙터로 북녘의 논밭을 일구고 남북의 농민들이 같이 파종하고 함께 수확한다면 그보다 더한 일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으로서 꿈과 같지만 네. 그래도 불가능하지 않은 일. 예. 그렇죠? 총장님 네. 생각으로는 그럼 조만간 어느 정도? 이따 말씀드립니다. 네. 북한이 요즘 식량이 많이 부족하다던데 북한의 농업은 어떤가? 북한에 트랙도 보내주고 북한은 우리나라에게 뭘 해주는 거냐? 저런 질문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궁금하셨던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솔직히 북한에 너무 퍼주기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이제 품을 내면 북에서도 뭔가 품을 잇기 위해서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제 북은 토종 종자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종자를 네. 교류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후의 차이 때문에 네. 남쪽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농작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가능하군요. 뭐 이러한 것들을 서로 이제 교환하는 방식도 음. 가능할 것이다. 네. 솔직히 협력이라는 게 서로 또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북한의 농업 수준, 우리 총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수준이라고 판단되십니까? 금성 트랙터 공장 트랙터. 이게 이제 네. 투자한 걸 제가 봤는데요. 네. 제 트랙터를 생산할 능력이 있고 실제 양산 체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달 갔을 때 한참 배빌 철이었었는데 다 나수로 하더라고요. 나수.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요.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재의 조건 속에서 네. 그것을 생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실제 트랙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료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연료가 없으니까 기계가 가동이 안 실제 되네요. 가동할 네. 수 없는 일정한 면적단 생산량이 많이 좀 떨어지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세계 3대 투자 전문가가 누군지 아세요? 저 알 것 같아요, 누군지. 하지만 영호 씨가 말해보세요. 아니네, 모르네. 핑계대고 있는 거네. 눈빛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까? 네, 네.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 네. 발음 좋아요? 네. 조지 소로스, 네. 그리고 짐 로저스. 짐 로저스까지. 일명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짐 로저스 씨인데요. 제 나이에요, 딱 27살 나이에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회사를 차렸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37살에 사표 팍 던지고 팍 던지고. 10년 만에 수익률 4,200%. 에이, 설마. 만 원 투자하면 4,200만 원, 10만 원 투자하면 4억 2천. 420이 아니라 4,200%. 4,200%. 오. 네. 그 정도로 투자에 대한 감이 엄청나다는 거죠. 공부 많이 했죠? 네, 공부 많이. 나 지금 아주 빠져들고 있었어. 네. 네, 짐 로저스 씨가 북한 농업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뭐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북튜브 영상으로 알짜배기만 쏙쏙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난 3월 6일 한국에 막 입국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과 만나보겠습니다. North, there's going to be enormous opportunity and excit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You're lucky to be Korean in 2019. I'm extremely interested in agriculture everywhere in the world. You should go to North Korea and buy a farm. Do you know how to drive a tractor? Yes. You can drive a tractor? You should learn. You should learn. Okay. 제가 일단 진짜 놀란 건 할 수만 있다면 북한 농업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말한 우리 짐 로저스 씨. 재산이 무려 3,500억입니다. 조금 오버가 들어간, MSG가 들어간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가능성을 본 게 아닐까요? 북한 농업에. 북한 농업에. 네, 네. 네. 저런 분들의 가장 특징은요. 정말 세밀하게 분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단되었던 어떤 그 자본이라든가 기술력과 결합된다면은 뭔가 좀 일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좀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무총장님은 예, 투자를 전 재산을 걸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없다. 분석을 세밀하게 안 하셨습니다. 네, 일단 뭐 투자할 재산이 없고요. 네. 일단 돈이 없다. 네. 네. 뭐 저런 분들은 말 그대로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그 자체가 네, 목적이다. 투자가 자체가 목적이죠. 그 뭔가 통일이 돼서 네. 북의 농업이 발전하고 이 과정에서 재부가 형성된다면은 네. 그건 당연히 우리 민족의 것이어야 돼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 농사 짓는 법을 우리 발전을 위해서 짬짬이 좀 배워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요. 네. 네. 네, 주말 농장이라도 주말 농장이라도. 짬짬이 농아리라도 네.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언제가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건 하나겠죠. 바로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가장 먼저 빨리 해야 될 게 바로 남북 간의 농업 교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경제의 문제고 또 먹고 사는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죠. 네. 이 식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봐요. 뭐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서 뭔가 출발을 한다. 상당히 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생존과 인권. 네. 유엔의 어떤 그 제재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네. 현재 당장이라도 뭐 예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김기영 사무총장님과 남북 간의 농업 교류에 대해서 유쾌하고 진실한 토크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궁금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북마켓 TV 시간입니다. 영훈 씨, 네. 이 북한의 관광지 하면은 어디 정말 떠올라요? 백두산 그리고 백두산. 금강산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저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요즘 뜨고 있는 산이 따로 있대요. 뜨고 있는 산이 따로 있다. 네, 따로 있대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팍팍 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얼마나 멋진 곳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북한의 신흥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네. 확인해 보시죠. 중요한 본스님 건설 현장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또다시 찾아주신 어디길래 또다시 또다시 이렇게 찾아갈까요?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저렇게 저희 필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스키장. 줄기에 은빛 폭포 마냥 뻗어내린 스케줄러들과 썰매주러 스케이트장으로 장관을 이룬 여기 마식령지구에 희한한 별 3개가 펼쳐졌습니다. 조선의 새 외신들도 엄청나게 당시 보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마식령이 어딜까요? 이 북한의 강원도 원산에 있는 데인데 네. 금강산하고 가까워요. 위치로 보면은. 네.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정합적인 겨울철 체육기지. 저희 우주 리조트가 700만 미터 제곱이라고 하는데 2배입니다. 2배. 에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성경을 평창 때. 네, 기억나요. 네. 희한한 스키장에서 호텔 간판을 잘 만들어 세울 때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완공을 앞둔 건물들의 내부를 돌아보시며 자그마한 오, 원목으로 다 해놨어요.
모두가 놀이방. 있네, 놀이방까지. 굉장히 깨끗한데요? 스키 타는 법도 아니, 근데요. 처음 진짜 배우면서 너무 걸렸어요. 즐거움을 1년 정도밖에 안 한껏 걸렸다고 해요. 이거를 1년 만에 완공했다고요? 남들 같으면 10년 이상 걸려야 한다는 이 거창한 대자연계조 전투과업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고 공사에 돌파. 와, 대단한데? 역시 군인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하루 다가왔습니다. 성군조선의 문명의 상징의 하나로 일떠선 마식령 지구의 천지개벽. 전지개벽. 성경을 안아오신 기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처음에 스키를 탈 땐 막 무서웠습니다. 겁도 나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싱싱 잘 탈 것 같았는데 정작 타고 보니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서 외국인들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저저마다 경탄의 심정을 터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인류급의 스키장이다. 모든 것이 세계적 수준을 돌파한 것이다. 근데 정말 통일되면 이게 강원도 지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 멀지 않아요. 우리 금강산도 가는데 아, 가깝죠. 가까워요. 네. 정말 통일되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네요. 지금.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버킷리스트에 적어놨어요. 바로. 네. 우리 여행할 때 네. 눈 호강하는 것도 좋지만 어. 먹는 게 빠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이번에 남북 정상이 심지어 오. 인증한 최고의 집이 있어요. 그 정도면 이미 맛은 보장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빨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나요. 아, 이 장면 기억나요? 작년 9월 19일 날 음식이 맛있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뭐 마담 보러 왔습니다. 장소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입니다. 식당이 문을 연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 저희로 치면 이제 수산시장 같은 그런 곳인가 보네요. 맞아요. 우리를 치면 수산시장. 사람들은 누구나 이 식당을 가리켜 한 번 오면 뭐예요, 이게? 저 무슨 목욕탕, 수영장 뭐 이런 아, 분위기인데요? 엄청 커요, 진짜.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 그다음에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비롯해서 거구보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용종으로 비롯해서 민물고기가 들어있는 수조입니다. 그래서 이 칠색성어는 그 1940년대 초에 와, 고기 때 보세요, 이거 진짜. 거의 아쿠아리움 같아요. 정말 여기는 동해바다 같습니다. 영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털개, 조개류까지 다 있어요, 정말. 야. 사이즈가 엄청난데? 뭐야? 철갑상어. 상어를 수조에 놓고 판다고요? 와, 무서운 상어를? 분들이네요, 이분들은. 좋습. 이 철갑상어로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거 상어야. 근데 무슨 애완견처럼 저렇게 쓰담쓰담하고 있어요? 입이 길어가 넘는 철갑상. 네 그렇습니다. 이 철갑상어로 말하면 2010년 10월 21일 녹화하셨던 물고기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근데 저걸 봉지에 담아요, 지금. 상어를 완전 그냥 진짜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보기에는. 훈제 철갑상어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아니 어떤 맛인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상상이 안 가. 진짜. 맞아. 와. 여기가 바로 우리 국수 식사실입니다. 철갑상어의 비빔국수를 비롯해서 회 비빔국수를 공사해 드립니다. 철갑상어 비빔국수. 아, 어떤 진짜 먹고 맛일지. 싶다. 정말 입에 감칠맛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양반들보다 더 허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북한에서는 철갑상어가 귀한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양식을 성공했대요. 무려 철갑상어를. 그래서 1kg에 한 14달러? 한 16,000원 정도. 16,000원 정도. 어. 괜찮죠. 맛보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 우리 갈 때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마식령도 갔다가 상어도 네. 먹으러 가야 되고. 이 북한의 최고 또 휴양지가 어딜 것 같아요, 영훈 씨? 북한의 휴양지. 휴양지. 코끝은 굉장히 시리고 몸은 따뜻한 곳. 온천. 온천.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북한의 최고 휴양지로 꼽히는 온천이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떠나보시죠. 천지의 겨울입니다. 천지에 눈이 덮여 있어 그 밑에 있는 얼음면이 백두산이 보이네요. 아니 온천 가자고 하더니 지금 왜 그러니까요. 백두산으로 온 거예요? 뭔가 더 있지 않을까요? 저기 락원봉 기슭으로 가봅시다.
여기가 라곤 온천입니다. 백두산에 온천이 있다고요? 온천물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저거는 이 일급수입니다. 온천물로 일급수? 제가 딱 보면 알아요. 굉장히 맑아요. 천지물이 울지 않습니다. 이 뜨거운 지열이 있으니까 지하수를 이제 데워서 네. 자연 온천수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천지에는 세 개의 온천이 있지만 전체 천지 면적에 비해 볼 때 온천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 원숭이 나오는 일본 부럽지 않네요. 온천 가러 일본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시죠. 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아니죠. 네. 북한으로 가야 돼요. 나트리움천으로서 만성기관지염과 신경통 등의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에도 좋대요. 저기 가야 되겠어요. 은정 속에 오늘 우리나라의 온천과 약수가 나오는 경치 좋은 곳들에는 휴양소와 려양소가 자리 잡고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이 웃음소리 가득 찬 여기가 바로 은천군 운도군의 새로 꾸려진 오, 여기는 그냥 수영장 같아요. 아니 튜브까지 가고 놀고 있어요. 우리 운천 사람들은 물론 유럽 각곳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봉사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 진짜 인기가 많은 곳이네. 특색 있는 것은 한증방의 온도를 온천물을 이용해서 80도씨 이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온도가 80도인데 들어갈 수 있나? 아니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평온해요. 네. 너무 평온합니다. 여기서 목욕도 하고 한증 치료도 하니 흠 나은 것 같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 이어서 북한의 온천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코스를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영상들은. 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은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발신인이 어떤 사연을 들고 오셨는지 함께 보시죠. 누님, 잘 계시나요? 저 관국이 왔습니다. 누님이 이제 홀홀 날아다닐 수 있으니 동생 관우, 금순이 혹시 소식 알고 계신가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죽기 전에 꼭 한 번 소식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올해 85살의 김관국 할아버지는 이곳에 매일같이 와서 편지를 씁니다. 침침한 눈을 달래가며 편지지를 정성스레 채우는 할아버지. 어르신, 지금 가족분들한테 편지 쓰시나 봐요. 아니요, 지금 각 여러 곳에다가 가족을 좀 찾아달라고 내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호소 편지를 쓰고 있어요. 평안남도 대동군 순안면이 고향인 할아버지. 70년 세월 북에 남겨진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데요. 특히 어린 동생들과 작은 조랑말을 타고 함께 놀았던 추억이 아직도 사진처럼 선명합니다. 풀밭에 이제 돌아다니고 집에도 이제 말 타고 들어오고 이제 이랬는데 이걸 좀 얻어 타려고 내 책가방을 우리 집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걸 타보려고. 그래서 같이 가서 말 타고 이렇게 놀고. 태어날 때 거꾸로 태어나 깍꼬리란 별명이 붙은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에게도 특별한 별명이 있었다는데요. 내 동생이 말이요. 유독 아주 인물이 좋았어요. 뭐 돌연변이로 태어났는지는 몰라도 인물이 좋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대동군수 났다고 대동군수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대동군수. 훤칠한 외모로 고향에서 군수만큼이나 유명했다는 남동생. 할아버지는 동생과 거리를 다닐 때면 괜히 어깨가 으쓱거렸다고 합니다. 어린 동생들은 할아버지를 유독 잘 따랐습니다. 함께 조랑말도 타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언제나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전쟁은 가족들을 찢어놓았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오르는 게 여의치 않자
부모님은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할아버지와 누나만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생들과 뒤따라올 줄만 알았던 부모님. 하지만 기약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언젠가 만나겠지. 언젠가 고향에 갈 수 있겠지. 그리움은 한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누구라는 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찾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라는 할아버지.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가족들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 갈 적마다 그 남산 밑에 중앙적십자사에 가서 이산가족 상봉 결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담당한테 물어보고 노력을 했지만은 안 됐어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 때마다 할아버지가 찾는 곳이 있습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가족들의 모습. 익숙한 고향 음식의 맛과 향을 입안 가득 먹으면 어머님의 품에서 나던 냄새와 동생들의 제잘거림이 느껴지는 것만 같다고 하는데요. 아침 먹고 새 이루다가 냉면 먹고 또 점심 먹고 새 이루다가 냉면 먹고 또 저녁 먹고 자기 전에 냉면 먹고. 아이고 회장님 오셨네요. 어떻게 별거 없으시죠? 절절한 사연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한 사람. 이곳 사장님도 이산 가족인데요. 할아버지의 애끓는 그리움을 오랜 세월 지켜봤습니다. 친지들을 좀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잘 안 되고 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또 어떨 때는 소주 한 잔 드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세요. 건져서 꾸미려 하고. 혹시나 희미해진 동생들을 기억에서 잊을까 두렵기도 하다는 할아버지. 그렇게 그리움이 밀려드는 날이면 할아버지가 꼭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피난 내려와 부모님처럼 키워준 유일한 피부치 누나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누님 잘 계시나요? 저 관국이 왔습니다. 누님이 이제 홀홀 날아다닐 수 있으니 동생 관우, 금순이 혹시 소식 알고 계신가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죽기 전에 꼭 한 번 소식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 흔한 사진 한 장이 없어 기억 속에서 흐릿해진 동생. 그럴수록 할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좀 불가능한 일 같지만 또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 끈을 놓지 않습니다. 꼭 만날 겁니다. 만나야죠. 기억 속에서 수없이 그렸던 동생들의 얼굴. 해맑은 미소는 여전히 그대로일지 그들의 주름진 손 한 번 잡아볼 수 있는 순간을 할아버지는 생이 다하는 날까지 기다릴 것입니다.